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BTI 16가지 유형별로 연봉 협상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MBTI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협상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연봉 협상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MBTI 유형에 맞는 최적의 연봉 협상 전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분석형 NT 유형, 외교형 NF 유형, 관리자형 SJ 유형, 탐험가형 SP 유형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형 NT 유형의 연봉 협상법. 이 유형들은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특징인데요. 1. INTJ 전략가. INTJ 유형은 협상에서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논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세요. 업계 평균 연봉, 본인의 성과 수치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설득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하세요. 앞으로 회사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감정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협상의 전체 그림을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INTJ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감정을 배제한 너무 차가운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 수 있어요. 또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ENTJ 지도자. ENTJ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회사와 본인의 윈-윈 전략을 강조하세요. 내 연봉 인상이 회사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리더십과 성과를 수치로 증명하세요. 매출, 프로젝트 성과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결정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피드백 받으세요.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ENTJ 스타일에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협상 태도는 피하세요. 명령조나 강압적인 말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 감정적 공감 부족은 경영진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유연성 부족도 주의해야 합니다. 3. INTP 논리학자. INTP 유형이라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통계, 업계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INTP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서면 협상을 병행하세요. 말보다는 이메일이나 보고서 등 문서로 설득력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논리적인 흐름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INTP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해요. 또 협상 과정이 귀찮다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4. ENTP 변론가. ENTP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연봉뿐 아니라 복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ENTP의 강점입니다. 둘째, 트렌드를 활용하세요. 시장 동향, 경쟁사 비교 등을 근거로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협상 분위기를 주도하세요. 말발과 논리력을 활용해 협상을 리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협상을 논쟁으로 만들지 마세요.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또 즉흥적으로 협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상사나 인사팀을 무시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외교형 NF 유형의 연봉 협상법. 이제 외교형 NF 유형의 연봉 협상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유형들은 관계와 비전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5. INFJ 옹호자. INFJ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세요. 첫째, 회사 가치와 본인의 기여도를 연결하세요. 회사의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맞춰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사용하세요.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요청하는 것이 INFJ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세요. 연봉 인상을 통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주의할 점은요.
지나치게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세요. 또 상사의 피드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절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ENFJ 선도자. ENFJ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관계를 활용한 협상을 하세요. 상사, 인사팀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ENFJ의 강점입니다. 둘째, 리더십과 팀워크 기여도를 강조하세요.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과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직접 대화 방식을 활용하세요. 이메일보다는 대면 협상이 ENFJ에게 더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본인의 요구를 약화시키지 마세요. 또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가지세요. 7. INFP 중재자. INFP 유형이라면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첫째, 가치 중심의 협상을 하세요. 본인의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강한 요구 없이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핵심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INFP에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서면 협상을 병행하세요.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요. 지나치게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논리도 함께 제시하세요. 또 갈등을 피하려고 협상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8. ENFP 활동가. ENFP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세요. 협상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것이 ENFP의 강점입니다. 둘째, 연봉 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세요. 유연근무, 복지, 성장 기회 등 다양한 옵션을 제안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을 제시하세요. 본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즉흥적으로 협상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또 분위기를 너무 가볍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명확한 데이터를 준비하세요. 관리자형 SJ 유형의 연봉 협상법. 여러분, 이제 관리자형 SJ 유형의 연봉 협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체계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협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9. ISTJ 논리주의자. ISTJ는 믿을 수 있는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유형입니다. 연봉 협상 시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첫째, 철저한 데이터 수집이 핵심입니다. ISTJ의 최대 강점은 꼼꼼함이에요. 업계 평균 연봉, 직급별 급여 수준, 과거 성과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서 제시하세요. 지난 1년간 저는 팀 목표의 120%를 달성했으며 이는 부서 내 최고 실적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회사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사의 평가 시스템에 따르면 제 성과는 상위 10%에 해당하며 이는 정책상 15% 인상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처럼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ISTJ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신뢰성을 강조하세요. ISTJ는 일관성과 헌신이 큰 장점이니 과거 실적의 안정성과 미래 성과의 예측 가능성을 어필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태도는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또한 규칙에만 집착하지 말고 유연성도 발휘하세요.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10. ESTJ 경영자. ESTJ는 관리자라고도 불리는 실행력 있는 유형입니다. 연봉 협상 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첫째, 결과 중심적으로 접근하세요. ESTJ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니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회사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와 같은 명확한 성과를 강조하세요. 둘째,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입니다. 애매한 표현보다는 현재 제 연봉은 시장 평균보다 15% 낮습니다. 20%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처럼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셋째,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제 연봉 인상은 제 생산성을 높이고 팀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와 같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이점을 설명하면 ESTJ의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1. ISFJ 수호자. ISFJ는 수호자라 불리는 배려심 깊은 유형입니다. 연봉 협상 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팀에 대한 헌신과 기여도를 강조하세요. 지난 2년간 저는 팀 분위기 향상과 업무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여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동료나 고객의 피드백을 활용하세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평가가 오건 있으며 이는 회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셋째,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공격적이기보다는 제 기여도를 고려해 적절한 보상을 검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정중한 표현이 ISFJ에게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자신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너무 쉽게 양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2. ESFJ 집정관. 첫째, 관계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형이므로 팀워크와 협력 능력 강조한다. 상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기여도를 강조한다. 본인이 조직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 사례가 있으면 제시한다. 셋째, 감성적 공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저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여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자. 협상 과정에서 예상보다 낮은 제안을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안을 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탐험가형 SP 유형의 연봉 협상법. 마지막으로 탐험가형 SP 유형의 연봉 협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형들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특징입니다. 13. ISTP 장인. ISTP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세요. 첫째, 실질적인 성과와 기술을 강조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점만 전달하세요. 불필요한 설명 없이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ISTP에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세요.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요. 너무 무관심해 보이는 태도는 피하세요. 또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협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활용하세요. 14. ESTP 사업가. ESTP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자신감 있는 태도로 협상하세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스타일이 ESTP의 강점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성과와 결과를 강조하세요. 당장의 가치와 효율성을 부각시키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협상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어가세요. 역동적인 에너지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공격적인 태도는 피하세요. 또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5. ISFP 예술가. ISFP 유형이라면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첫째,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강조하세요. 창의성과 개성을 어떻게 회사에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세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례로 보여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하세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ISFP의 강점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갈등을 피하려고 협상 자체를 회피하지 마세요. 또 자신의 성과와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논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세요. 16. ESFP 연예인.
ESFP 유형에게 추천하는 협상 방법은요. 첫째, 카리스마와 대인관계 스킬을 활용하세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ESFP의 강점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성과와 팀 기여도를 보여주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실용적인 이점을 강조하세요.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협상을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마세요. 또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협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MBTI 16가지 유형별로 효과적인 연봉 협상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MBTI 유형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팁. 첫째,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성과, 업계 평균 연봉, 회사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세요. 둘째, 자신의 MBTI 유형에 맞는 강점은 살리되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 상사나 인사 담당자의 MBTI 유형도 고려해보세요. 상대방의 성향에 맞게 접근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윈 전략을 추구하세요. 다섯째, 연봉 외에도 다양한 보상 옵션, 유연 근무, 교육 기회, 복지 등도 함께 고려하세요. 여러분, 연봉 협상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MBTI 유형에 맞는 협상 방법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봉 협상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MBTI 유형과 연봉 협상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